경기여고 거랑 저기 세종고 거 질문 나온 거 위주로 먼저 봐보고 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나올 가능성 있는 문제들을 좀 약간 외워서 보낸다는 느낌으로 하는 문제가 또 문제 있을 것 같아요. 13번입니다. 얘네들은 시그니처 포인트가 똑같고 찐 K만 다르기 때문에 찐 K는 이제 X축, Y축이 저기 정근선이죠? 보다 클 때는 여기 좀 이렇게 떨어진 넓이가 16쯤 들어가는 그런 녀석이 될 거고 얘는 좀 넓이가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이런 녀석일 거예요. 이렇게 F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 문제를 읽어보면 어떤 이 F를 돌아다니고 있는 P점이 있는데 그 녀석의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러니까 아무 데나 그려도 되죠. 얘가 P라고 한다면 X축에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쫙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얘하고 만나는 그 점을 Q라고 하고요. 그럼 Q에서 Y축의 수직이 되게끔, 즉 X축의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이 녀석을 R이라고 할 때 이 PQR이 이루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표시를 해주면 이 빨간색 삼각형의 그 넓이의 최소값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Q가 좀 만나면 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Q의 좌표를 두는 게 더 좋거든요. Q의 좌표를 내가 예를 들어서 A, 마이너스 A라고 둔다면 이 P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 좌표는 A랑 똑같을 것이고 R의 좌표는 Y 좌표가 마이너스 A랑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녀석의 Y 좌표와 이 녀석의 X 좌표는 어떻게 요정이 되냐면 대입하면 되죠.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이 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A분의 4, 저기 4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참고로 이제 A는 음수가 되겠죠. 음. 이 녀석은 이제 Y가 마이너스 A일 때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A가 음수니까 X좌표가 양수인 거 이치에 맞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 차이가 밑변이 될 것이고 여기가 수직일 테니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밑변 높이 얘를 밑변이라고 두고 얘를 높이라고 두면은 자,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A 더하기 A분의 16 자, 요게 이제 밑변이 될 거고요. 높이는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또 묶이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네, A 더하기 A분의 4 거기다가 이제 2분의 1을 해준 거 이게 그 삼각형의 넓이 S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그 이거를 따로 산술기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등호 조건이 같지가 않잖아요. 얘는 A가 4일 때 등호 조건인데 A가 2일 때 등호 조건이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코시슈파르츠에 대해서도 아까 그 관련 문제가 뒤에 이제 무리함수 있어서 해볼 거고요. 이거 전개하시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64, 그 다음에 이거 16이랑 저기 뭐야? 하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겉에 2분의 1이 있고요. 요걸 갖고 산술계열 해주시면 돼요. 제곱이니까 이제 A가 이제 0은 아니니까 양수 조건도 충족이 되죠. 곱하면 64죠. 루트 64, 8, 16. 요걸 최소까지 16이니까 네. 이거 36이 될 테고 답이 18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Q의 좌표를 적어 두시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이게 낯설어서 심리적인 장벽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로 보여요. 그 다음에 저기 17번이었나요? 17번이 근데 이게 범위가 아니죠. 한술기하고 코시 슈퍼르츠 문제여서 그냥 여기 계산 과정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어, 근데 저기 코시 슈퍼르츠도 뭐 연계해서 나올 수 있긴 하니까. 자, 일단 이거 푼 흔적을 봤는데 코시를 잘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a제곱 c제곱 더한 거 b제곱 d제곱 더한 거 그게 이제 a, b, c 그러니까 요 녀석에 대해서 여기 저거를 찾을 수가 있죠.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여기 나와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막힌 것 같은데 간단해요. 사실 산수기에 써주시면 돼요. 얘하고 얘로. 그러면 얘는 24가 2ab죠. 요거는 여기 54가 2cd잖아요. 그럼 이거 변면에 더해주시면 되겠죠. 두 개 더한 녀석, 부등식의 덧셈, 두 개 더한 녀석의 최대값은 가장 클 때, 가장 클 때. 그거 해주시면 나와요. 변변히 더하시면 나옵니다.
이 정도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거 빠뜨리면 안 되니까. 아, 저기 뭐야, 15번도 있었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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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정식으로 나올 텐데, 유리함수 쪽에. 유리함, 어, 음, 네, 네. 그럼 경우의 수 끝까지 그렇게 해서, 어, 힘들겠네, 애들. 선생님 피셜. 어, 그래, 일단 우리, 어차피 그런 거 감안해도 할 게 많으니까. 17번까지 봤고요, 현재. 오늘 좀 메인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기 세종고로 좀 넘어갈게요. 어, 세종고의 7, 8번인데, 그, 어, 우리 퍼미테이션이랑 다르게 콤비네이션은 얘하고 얘 뺀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랑 뭐랑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이것도 쓰면 끝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거 신경 쓰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셨나 본데. n-1, n-2 했고 얘는 이제 n 플러스 1, n 2분의 그거니까 n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 이렇게 나오긴 해요.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7 이러고 넘어갈 수 있고 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게 근각계수의 관계로 그냥 7을 골라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 n에 관한 방정식에서 n이 이제 여기 변형에 들어가려면 어떤 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n이. 음,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정답이 이렇게 나오고 2n제곱, n제곱 넘겨주면 n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7n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12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7을 고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아닌가요? 이거 맞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7? 그럼 n은 이제 2 또는 5가 나오면 돼. 근데 6이죠. 3하고 4죠. 3하고 4가 나와서 이거 두 개 더한 7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요 n에 관한 방정식이 귀찮지만 일단 이렇게 좀 풀어서 여기까지 내서 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얘가 조금 더 걸리긴 하는데 그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여기서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n이 요 변형 안에 들어가는 n이 항상 나온다라는 거를 증명을 우리가 아직 밟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귀찮아도 여기까지 이걸 진행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8번이에요. 자, 요런 문제를 되게 어려워라 하는 것 같아. 자위부터 되게 밟히는데 이거는 가비에리 문제예요. 가비에리가 내가 이제 밟았던 7차 교육과정, 예, 되게 먼 옛날이죠. 그때 나왔던 개념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은 가비리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랑 4분의 2랑 다 같은 비율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비율일 때 얘네들 싹 다 더한 거랑 얘네 싹 다 더한 거랑 같거든요. 12, 6. 이게 왜 성립하냐면은, 선생님, 그런 그렇게 그런 생각 어떻게 해요? 이걸 K로 나도 같은 말이에요, 사실. 갑의 1이랑. 그 똑같은 게 K다. 이거를 푼 거 보니까 A 따로 B 따로 C 따로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같으니까 그냥 한 문자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풀리거든요. K라고 두시면은 Y 플러스 Z 대신에 KX 되잖아요. KY 되잖아요. KZ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저기 뭐야 K 3승이 아니 K 쓰였으니까 다른 문자 A라고 하시면 A 3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냐? AX, AY, AZ 한 다음에 변변히 싹 다 더하시면 되잖아요. 왜? 수산형이니까. 근데 이거는 가비에리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비에리의 그 과정이랑 똑같은 과정이긴 한데 방금 말한 거는 이거를 이제 A로 똑같다 이렇게 두시면은 AX는 Y 더하기 Z죠. AY는 X 더하기 저기 Z죠. 그 다음에 너무 대충나 AZ는 Y 더하기 X잖아요. 이거 편미 다 싹 다 더하면 이거 X 더하기 X부터 Z까지 더한 거죠. 이거는 X부터 Z까지 더한 거 2배 있는 거죠. 그럼 답이 뭐겠어요? A는 2겠죠. 이게 이제 K로 두는 방법이고, 그다음 가베리르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XYZ, XYZ 두 개씩. 그러니까 2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아, 2X, 2Y, 2Z니까 8XY, Z니까 8 찍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가베리 문제였고요. 맞추면 장땡이에요. 식단에서 맞추면. 그 다음에 14번은 이 문제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바리게이트 문제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바리게이트 문제를 그래서 그때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나왔고 또 몰랐고 또 설명을 하면은 이제는 맞출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이 문제 발문을 이해해 보면은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만 앉을 수 있다고 한대요. 2명은 이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5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야 너네들은 이렇게 양 끝에 서 있어 이렇게 시킨 다음에 그럼 3명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2명이 선택돼서 2명에 대한 배열이 일어났죠. 그 3명은 선택이 된 건 맞죠? 근데 저기 배열은 안 일어났죠? 네, 그래서 그 3명이 이제 모험이 시작이 되는 건데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3명을 A1, A2, A3라고 해볼게요. 얘네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의자가 빈 의자가 있어야 되니까 바리게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게이트는 내가 이제 또 강조한 게 뭐였죠? 이 바리게이트가 최소 한 개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남은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의자가 7개였어. 3개가 얘네가 이제 하나씩 앉았어요. 이렇게. 그 잉여 의자가 4개가 잉여죠. 그렇죠? 남아있죠. 그 4개를 다 쓸 수도 있고 3개만 쓸 수도 있고 2개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경우 나눠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줄 풀이를 해주자면은 5명 중에 2명, 야 니네들 사이드에 서 있어. 너는 앉지도 마. 앉을 자격도 없어. 그 다음에 얘네 사람끼리는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자라는 요소는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 이거 문제 발문 잘못됐는데? 의자가 똑같은 의자여야 되는데? 왠지 얘기해 볼게요. 그럼 나 이게 답이 1200이고 맞았거든? 근데 이거 문제 발문이 잘못됐는데 잠깐만 일단 봐볼게요 그거지. 아, 네.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근데 이제 이거 의자는 단 의자는 같은 그 의자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 맞아. 이건 좀 그 말이 좀 아쉬워요. 그 의자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있어야 돼요. 왜인지 봐볼게. 이 바리게이트 문제는 의자까지 구분을 주면은 약간 너무 문제가 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의자는 같은 의자 주거든요. 제가 진행해볼게. 자, 의자 4개를 다 쓸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게이트로 다 쓸 거니까 저기 뭐야 순서상 저거 하면 돼요. 3일, 2, 저거 3개 나오죠? 그 다음에 3개만 쓸 거래요. 그러면은 1, 2, 2, 1이니까 2개가 나오고 여기 끝이 아니에요. 한 개가 바리게이트도 안 쓰인 한 개가 여기 또는 여기에 사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남은 의자 버려둘 위치를 골라야 돼요. 요거 한 개 한 개 넣었어요. 그러면은 2개가 지금 이렇게 놓이게 되죠. 그래서 둘둘, 둘둘, 1, 1 그렇게 해서 3개를 곱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3개가 나오게 되죠. 여기는 이제 경우의 수가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3, 4, 3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 이거를 이제 이 한 줄 풀이를 어떻게 녹였는지 잘 봐봐.
자, 이제 3명은 얘네끼리는 배열이 일어나야 되니까 선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리게이트를 구성하는 경우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3, 4, 3을 더해서 10이 계산이 돼서 5, 4, 20, 100, 저기 120, 120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의자가 만약에 색깔이 달라. 어떤 건 파란색 의자, 노란색 의자 섞여 있다면 이런 짓거리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컨비네이션 4개 중에서 3개를 뽑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3개 분할과 분배를 또 해주셔야 돼요. 문제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3개 중에서 안 쓰일 1개를 4개 중에 1개를 뽑는 요거를 해주셔야 되고 그 3개를 또 2개, 1개 그 컨비네이션 작업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아니니까 그 설정까지 굳이 추가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조금 약간 투머치가 되니까 이 정도만. 바리게이트 문제예요. 그냥 그 저번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16번에 내가 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게 기본적으로 요거는 코시-슈바르츠 문제입니다. 근데 코시-슈바르츠인데 조금 다른 게 있으니 그거를 잘 구분해 봐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먼저 돌아보면 a, b, x, y의 변형이 실수 전체입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거를 이제 내적한 모양새인 ax, by의 제곱.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건데요. a, b, x, y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1을, 가상의 1을 만들 수가 있죠.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두고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은 루트 x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제곱 그 녀석보다 얘가 크다 크다 2에다가 2개 더하면 4니까 자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너무나 익숙하게 마이너스 8과 8 사이다 이렇게 해갖고 제곱제곱해서 막 더하시면 당연히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A, B, X, Y가 실수 전체에서 뻗쳐진 애한테는 이 범위가 맞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이미 양수로 결정이 된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부등식의 결과도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서 3에 들어있는 X가 있었어요. 걔를 1하고 7 사이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위치 특정하다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근데 이 부등식은 선생님 절대 부등식인데 지금 틀린 거 나온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해는 어디 있는지 알아? 그게 또 대한민국 안에 있어. 이러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그러니까 그런 필요 조건 논리로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작은 값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값이 존재하는 그 범위를 지칭하는 걸로는 맞는데 그러니까 너 이번에 시험 몇 점 받았어? 저 0점이랑 100점 사이에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인데 그 최대값은 나올 수 있는 값이니까 얘를 최대로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최대값을 이제 8로 쓰는 건 아니 저기 뭐야 루트 8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값을 이제 루트 8로 쓰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가 다 양수로 나올 수 있는 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때문이냐, 왜 때문이냐, 바로 루트 안에가 이제 양수여야 되죠. 아니어야 되죠. 이러한 변역과 x가 합쳐서 이러한 변역이 이제 있는 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드리면은 자, 시그니치 폴트가 0,0인 거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녀석과 저 녀석은 이제 4,0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녀석. 자, 이렇게 생긴 두 녀석을 더한 건데요. 이거 선생님 더해서 어떻게 그래요? 자,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하고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의 이제 가운데 중점들을 다 연결한 거를 2배를 한 거예요. 중점을 연결하면은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어차피 이 변형 때문에 여기 안에서만 그려져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인 거 알겠죠? 최대값은 여기 x가 몇이 되겠니? 대충 절반 같아서 보여서가 아니라 등호 조건이야, 등호 조건. 지금 a분의 b 저기 코시-슈바르츠의 등호 조건이 어떻게 됐었죠? 내가 코시-슈바르츠 저거 해줄 때 여기 a, b, x, y라고 했었잖아요. 내적의 의미가 얘를 여기다 이렇게 떨궈갖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손실이 안 일어나려면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a분의 b랑 x분의 y가 똑같아야 되는 건데 1분의 1이 요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 요게 1이어야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가 2일 때예요. 2일 때. 이렇게. 그래서 2에서 멀어질 때 최소가 돼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여기 뭐야? 2고 여기가 그러니까 2니까 예. 그래서 8이랑 4랑 더해서 이제 12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답인데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최대가 나오는 컨디션을 알았어요. 여기도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어떤 x 값들을 대입해봐도 계속 작아지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요게 이제 계속 감소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게 정말 맞아요? 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이제 심화 미적분에서 요거 미분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미분하면 그렇게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해를 하기 가장 좀 적절한 거는 요렇게 그림을 그러니까 요게 이제 2배가 되는 거니까 어 얘는 왜 여기가 되는지 알겠죠? 왜냐면은 똑같은 여기서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2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니까 요게 되는 건데 요걸 2배 한 거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제 요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여기가 이제 루트 8이 되는 거고 더 작아지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달라지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난해한 점인데 왜 선생님 마이너스 루트 8이 최소값이 아닌가요? 바로 코시-슈바르츠는 절대부등식이잖아요. 근데 왜 아닌가요? 우리식에서는 이 변수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최대가 나온 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 경계값에서 최소가 나오게 돼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시-슈바르츠를 쓰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근데 코시-슈바르츠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x의 변역이 달라졌다 보니까 최소가 얘가 아니게 됩니다. 최소는 이제 0을 대입했을 때 혹은 4를 대입했을 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림이 잘리니까. 그렇게 기하 상황을 펼쳐봐서 최소값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겠구나를 이제 고정해 주시는 그런 문제고요. 16번이었고 그다음에 14번 했고요.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따로 질문을 좀 강하게 준 게 18번 같은 문제죠. 18번이랑 저기 그다음 19번을 진짜 오늘 좀 많이 무게를 둘 거예요. 그 19번은 내가 준 두 번째 문제집 있죠. 거기에 엄청나게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저거는 저기 심화 개념을 공부하고 하는 거라 오늘은 가장 강조할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걸 조금 더 사전에 봤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역설적으로 시험 직전에 얼른 보고 얼른 짧게 단기간에 외워서 야무지게 답만 맞추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경우에서 만날 일 없어요. 그래서 딱 그것만 야무지게 그대로 외웠더니 그대로 나와서 공짜로 맞추는 이런 시나리오 나오면 약간 자격증 시험 맹키로 그러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좀 강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자, 우린 기계적으로 저거의 시그니처 포인트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3,4죠. 그러니까 이쯤에 별표를 그려서 여기가 이제 3,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을 학생들이 잘못하는 방법으로 먼저 해볼게. 얘를 뭐 A, 저기 이걸 나름대로 또 고쳐요. x-3분의 찐 k가 6이니까 여기고 이렇게 고쳐서 A, A-3분의 뭐 6 플러스 4 이렇게 해놓고 얘는 뭐 B, 뭐식으로 놓고서 여기서 줬잖아요 설정을. 그 다음에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빼요.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요. 그러면은 뭔가 A-B로 묶이는 것 같고 나름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식이 더러워지고 안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그 찐 K를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찐 K. 찐 K의 의미가 수선해발 내렸을 때 그 사각형의 넓이잖아요. 그걸 이용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찐 K가 지금 다 6으로 공통이잖아요. 얘가 6입니다. 얘가 6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번하고 2번만 다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저기 1번하고 2번하고 나머지는 12. 이렇게 지금 저 직사각형의 넓이 S가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우리 야무지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녀석의 X좌표는 B입니다.
그 이 녀석의 x좌표는 3이죠. 얘는 저기 4겠고요. 가로의 길이는 3-b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일단 xy 좌표를 다 뽑아내는 게 1이에요.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는 요거의 a의 y 좌표에서 저걸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해볼게.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왜 이 모양대로 안 하고 요걸로 하세요? 저걸로 하는 게 정리가 잘 되거든요. 얘는 b, b-3분의 6 플러스 4 이렇게 좌표가 되겠죠. 자, 1번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3에서 b의 좌표를 빼고 순서가 중요하죠. 그다음 c의 y좌표인 요거에서 그 저기 4를 빼는 거니까 a-3분의 6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이게 저 1번의 넓이입니다. 똑같은 거 2번에서 해볼게요. 2번 여기. 자, 2번은 그 이 녀석의 x좌표인 a에서 3을 빼는 거니까 이제 a-3이겠고요. 그 다음에 4에서 요거의 y좌표, b의 y좌표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b의 b-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언뜻 보면 되게 더러워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는 게, 잘 보시죠. 결국 b-3, b-3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요거를 잘 묶어주시면은 요게 저거죠? 예, 이게 6입니다. 6. b같이 생겼는데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거를 6으로 묶어주시면요. 이렇게 돼요. a-3분의 3-b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요거는 얘를 마이너스가 내려가서 3-b에 a-4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자, 여기다가 잠깐 쉬고 있던 12 불러올게요.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죠? 2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10이죠? 최소값이 24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저 최소가 나오느냐? 얘랑 얘랑 똑같을 때니까 a-3이랑 여기 b-3이 제곱 길이 같을 때. 이건 뭐 당장 몰라도 되죠? 이거 그래서 최소가 되는 컨디션은 알 수가 없어요. a, b 관계식이 하나가 더 없어서. 저런 식으로 선생님 그러면은 저거 이렇게 나온 거 그냥 처음에 한 대로 해도 저렇게 어떻게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되게 여기에 간단하게 66 뜯어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복잡한 일이 돼버려요. 여기 6이 우리는 간단하게 66 뜯어냈는데 얘하고 얘를 여기서는 막 a-3 곱하기 a-3분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정리해서 6 이렇게 나오는 걸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미리 저렇게 찐케이로 6 뜯어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빌드업 정리를 하고서 네,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준 것 중에 그 여기서 몇 주차지 이게? 3주차인가? 그 3주차 13페이지 이후에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네, 3주차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니까 어떤 설정이냐면요. 저게 이미 너무너무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온 문제라서 이미 그 솔루션이 정해진 문제예요. 직가삼각형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 설정이 원 위에다가 n등분하는 점을 찍고 그 점을 찍은 점을 연결해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말인데 패러프레이징에서 두 가지 표현을 써요. 어떤 거냐면은 직각삼각형을 세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같은 뜻인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변을 한 변으로 해라. 이게 두 개가 완전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주각의 특성상 한 변을 지름으로 하게 되면 다른 나머지 점이 무조건 직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주각의 특성상.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네.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이제 A 값을 구하라는 말이 그냥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세라는 건데 말을 그렇게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좀 다채롭게 보이려고. 그럼 직각삼각형의 개수 셌으니까 뭐 물어보겠어요?
둔가삼각형 물어보기도 하고 예각삼각형 물어보기도 하고 그 개수를 세는 방법을 정리를 해볼게요. 직각을 세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지름이 몇 개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름이 나오려면 여기가 이제 홀수 등분 돼서는 안 되겠죠? 여기 점이 홀수 개수면 지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려면 짝수 개수가 나와야 되고요. 문제 설정이 이제 짝수 개수인 경우가 더 많아요. 짝수 개수이니까 그 하나당 지름을 하나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점의 개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12개겠죠? 왜냐면 6가지니까. 하나당 지름을 한 개씩 그면 12개인데 중복된 거 나누기 2하면은 이건 이제 점이 12개 찍혀 있고요. 지름이 6개일 겁니다. 지름을 하나 그었어요. 그럼 얘 직각이 나오기 위해서 나머지 점 하나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지름 하나당 직각을 만들 수 있는 게 2개를 뺀 거니까 10가지가 있겠죠. 지름 하나당. 그래서 6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잠깐만. 5개씩 2개니까 10개. 10개가 있으니까. 지름 하나당 10개. 선생님, 그러면은 지름이 다른 거에서 다른 게 직각일 때랑 중복 나올 가능성 없나요? 왠지 찝찝한데요? 그러지 않는 이유가, 그 지름이 예이면서 동시에 예인 그런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의심은 필요해요. 네. 그래도 이제 의심을 한 만큼 의심이 확증이 되는 거거든요. 자, 네, 그래서 10가지 6 곱하기 10 곱해서 직각삼각형은 저렇게 60개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이 조금 더 어려운데 예각보단 쉽고요. 둔각을 긋는 방법. 그래서 이거 이제 방법이 3가지로 여기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됐으니 나는 이거를 소화하기 좋게끔 약간 미리 소화제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그 둔각이 될 후보를 얘로 가정을 하는 거야. 자, 얘부터 너 둔각이 되어라. 이거예요. 자, 그럼 둔각이 되려면 이제 저기 보조자가 필요하죠. 둔각 같이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여기서 둔각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이 보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둔각이 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보조자에서 이렇게 지름을 그어 놓으세요. 이렇게 지름을 그어 두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동료가 될 사람 한 명 더 구하면은 이렇게 구하면 둔각이 되는 거 맞죠? 네. 둔각이 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왜 되는지 얘기를 해드리면 자, 이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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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4개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둔각이 될 후보 정하고요. 그 다음에 둔각이 되게끔 도와주는 보조자 하나 정해서 그 보조자에서 지름을 긋고서 자, 보조자에서 지름을 왜 그었냐면은 제 3번째 동료를 구할 때 그 3번째 동료가 그 지름이 있게 되는 순간 직각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4개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계속 옮겨두면 되느냐? 이렇게 이 점 하나당 몇 개가 나오는 걸 세야 되니까 보조자가 계속 이렇게 이동 다니면 되는 겁니다. 보조자가. 자, 그래서 보조자가 이제 여기로 이동이 되게 되면은 또 거기서 이렇게 지름을 그어 주시면은 개수가 하나 줄어요. 여기로 이동하면 또 하나가 줄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하고 여기까지 이동하면은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남게 돼요. 그럼 그 다음 이동하면 그때부터 안 나오겠죠. 선생님 근데 보조자가 요거밖에 안 돼요. 이쪽에서 생길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 생긴 건데 대칭성 때문에 카운트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별표가 여기일 때 얘를 보조자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보조자는 요 아래쪽에서만 한쪽에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다 똑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별표가 몇 개가 있죠? 12개가 있잖아요. 1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끼리 서로 다 배반 사건이죠. 이 점이 둔각이 되는 거랑 이 점이 둔각이 되는 거랑 둔각이 동시에 2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한 둔각마다 개수가 10개가 나오니까 답이 12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노가다의 방법이었고요. 자, 당연히 3번째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여기 있는 점의 개수가 2n각형일 때, 그러니까 여기 점 찍은 걸 짝수개만큼 찍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예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점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은, 자, 우리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이 두 개 합해서 몇 도가 되는 관계? 180이 되는 관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하나의 예각당 하나의 둔각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예각 하나 때문에 얘가 둔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이쪽에 대해서도, 자, 이제 네 개는 취소하시고, 이거 하나당 하나, 요거 하나당 또 이쪽에서 하나가 나오게 되잖아요. 요거 하나당 또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각 하나당 둔각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날개를 계속 해보면, 이렇게 예각삼각형 하나당 둔각이 세 개가 나오게 되는데, 아, 그 이런 또 질문 하잖아요. 선생님, 요거 말고 이렇게 둔각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른 예각삼각형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의 목적은 예각이랑 둔각의 그 개수의 비가 3대 1인 걸 뽑아내는 거 그거거든. 지금 개수를 끝까지 다 세는 게 아니라 비율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둔각삼각형을 대응시켰고, 만약에 선생님 이런 둔각삼각형도 있잖아요. 예각 하나당 3개. 선생님 이렇게 생긴 둔각삼각형도 있잖아요. 그러게. 그럼 3배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배. 저거를 3대 1이 나오는 게 이제 팩트이긴 한데, 어, 그러면 조금만 읽어볼게요. 한 개씩 대응돼. 예각이 하나 나오겠네. 자, 일단은 저 3대 1인 거 받아들여서 제가 그 부분 좀 보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방금 우리 직각 세는 거 배웠죠? 그 직각을 뺀 다음에 3대 1이어서 그 비례식 해갖고 각각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따 그 풀 문제가 이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막 방금 지금 내가 고민 때린 거는 지금 좀 이따가 보완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제일 쉬운데 바로 이 조합과 대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점 하나를 고르세요. 어떤 점을 고르시냐면은 지름을 그을 점을 그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그 지름으로 이제 5개 나눠주게 되는데 그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시면 되죠. 한쪽에서만 다 고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내가 나머지 점을 2개가 골라야 되잖아. 고르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왼쪽에서 몰빵해서 구하는 경우, 오른쪽에서 몰빵하는 경우, 한 개씩 공정하게 고르는 경우, 이렇게 3가지인데요. 한 개씩 고르게 되면은 그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긴 한데, 이것도 설명을 하자니, 양쪽 중에서 한쪽만 고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저것만 셉시다. 저것만 한쪽만. 그러니까 이제 경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름을 하나 그어서 그 지름의 오른쪽에 있는 것만 세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든 둔각삼각형을 다 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 둔각삼각형을 지금 안 세더라도 이런 지름에서 셀 때 세는 일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가자는 거냐면 지름을 그었을 때 그 한쪽에 있는 얘네들 사이에서 만약에 구하면은 어때요? 한 번씩 그려보세요. 다 무조건 둔각삼각형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서만 어떻게 2개를 고르면요. 그쵸? 그러니까 둔각만 순도 높게 둔각만 나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거를 따라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하나 이제 구하는 게 그 몇 개죠? 12개죠. 이렇게 답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근데 왼쪽에서 두 개 골라도 둔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얘를 선택했을 때 지름을 그어서 오른쪽 걸 구했죠. 얘는 언제 셀 거야? 아래 있는 얘를 선택했을 때 그거의 오른쪽에서 셀 거니까 지금 안 세더라도 괜찮다 이거야. 혹시 이제 이해 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완 설명을 하자면, 아니 선생님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선택해도 둔각삼각형 나오잖아요. 그게 둔각삼각형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 경우에서 어차피 셀 예정이네요. 그 녀석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기준으로 그 점을 고르면 잡스럽게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안 섞일까가 가장 딜레마인데, 이런 식으로 지름을 질러버리고 한쪽에서만 고르면 무조건 둔각삼각형이 나오니까 그것만 얌전하게 잘 따라가겠다 이거야. 균일성이 보장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쉽습니다. 지금 빠르게 정리한 내용들을 이 문제에 녹여서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이 문제가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문제 발문을 먼저 읽어보면은 그 중심 O가 삼각형의 한 변에 있는 경우의 수, 이거 뭐라고요? 직각삼각형의 수 몇 개게?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원 중심 O가 삼각형의 외부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예, 그냥 둔각이에요. 그러니까 둔각을 말 돌려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뭐야? 직각은 어떻게 표현하죠? 방금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원의 중심이 그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 B편의 중점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돌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 6개입니다. 짝수계죠. 아까 말한 거 다 적용시켜 볼게요. 자, 먼저 직각이 쉬우니까 지금 내가 이제 뭘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 거냐면은 그 3대1 개수 그거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가장 기본적인 게그 직각 세는 거, 직각 세기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둔각을 세 가지 방법으로 배웠죠. 그거 다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 뭐였지? 쉬운 거 순서대로 보일게요. 둔각을 세 가지로 보였죠. 하나는 노가다, 두 번째가 그 세 번째가 그 저기 대응, 조합과 대응, 가운데가 뭐였지? 가운데가 그 3대1 비율. 네. 둔각의 세 가지 방법. 그거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직각입니다. 직각은 하나의 지름당 지름이 몇 개인지를 고르는 게 관건이죠. 하나의 점당 하나씩 고를 수 있으니까 지름이 일단 6개인데 두 개가 한 개로 돼야 되니까 지름이 총 3개가 나옵니다. 자, 지름이 3개예요. 그 지름 3개당 직각이 하나, 둘, 셋, 4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12가 나옵니다. 직각은 진짜 쉽습니다. 직각은 쉬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둔각이랑 예각인데 예각을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예각이 여기서 제일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짝수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 안 하는 맹점이 뭐예요? 점이 홀수게 찍혔을 때 예각은 좀 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점이 짝수계이기 때문에 그 아까 어떻게 됐었죠? 자, 얘가 둔각이 될 가능성을 봐볼게요. 그 노가다는 방법. 그러면은 자, 그 A에서 이렇게 지름을 구하세요. 한쪽에서 보조자를 구하세요. 자, 여기서 보조자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 보조자는 자 이제 여기서 둔각이 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되는 순간 안 되겠죠? 직각이 되니까. 그 예각이 되니까 그죠? 아 잠깐만 얘부터 안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보조자를 구할 예정이 얘네 두 명이고요. 이 보조자에서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러니까 노가다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얘부터 안 되니까 한 개밖에 없겠죠? 그럼 벌써 끝났네? 얘는 보조자로 취직하기도 전에도 끝났네요? 어. 얘가 보조자가 돼버리면은 이거랑 직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당연히. 얘를 골라도 얘는 저기 둔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직각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가 나옵니다. 각 점이 둔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게 한 개이기 때문에 6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하면 72가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6개인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게 포인트죠. 첫 번째 노가다로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비율로 하는 거죠. 자, 그 전체 개수를 아까 어떻게 그랬죠? 잠깐만 전체 개수 전체 경우의 수. 그리고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리죠. 네. 점이 6개인데 여기서는 어떠한 3개를 골라도 직선이 되는 경우가 없죠. 자, 6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이게 전체 삼각형의 경우였습니다. 근데 아까 직각이 12개였죠. 이거 654니까 몇 개예요? 654에서 저기 6 나누니까 20개죠. 그러니까 8개가 나뉘는데 8개를 3대 1로 나누게 되면은 6개랑 2개죠. 그래서 6개 이렇게 나오는 거 비율을 나누. 얘가 삼각형 물어봤다? 그럼 2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마지막 조합과 대응을 이용하는 방법. 어떻게 됐었죠? 자, 점 하나씩 그 투어할 겁니다. 자, A에서 이렇게 지름을 그어서 어 저거 저기 한쪽에서만 골라주시면 되죠. 전체 2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한 가지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근데 이런 게 몇 거예요? 점이 6개죠. 한 가지인데 6개니까 6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했던 게 기억 안 나요. 네, 책 들었으니까 저거 보고 다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점의 개수가 거의 짝수로 나옵니다. 왜냐면 점이 짝수가 안 나오면요. 홀수 중에 제일 만만한 거 뭐 있어? 뭐 삼각형도 있는데 오각형, 이렇게 정오각형 이렇게 그려보면은 지름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각 당연히 안 나오겠고요. 이때는 뭐 예각을 구우면은 그러니까 둔각은 이렇게 뭐 나올 수 있겠죠. 이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노가다. 노가다는 괜찮잖아요. 지금 노가다를 제외한 다른 방법은 다 싹 다 뭐였어요? 그 다 뭔가 지름이 뭔가 기준이 됐었죠. 그래서 자, 얘가 둔각이 되는 기회는 뭐가 있을까? 자, 이 녀석아 도와줘라. 이렇게 그어주시고 뭐 지름 못 그으니까 뭐 하나씩 해보면 되죠. 얘는 또 그렇게 막 변태같이 많은 홀수기는 안 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 있겠죠. 제3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또 안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안 되겠죠. 근데 그 안 되는 그 기준을 조금 이렇게 모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선이 되는 이거 이렇게 그어보면 되죠. 여기 점이 없어도. 그럼 얘까지 이제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를 도구하는 순간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노가다 방법. 그 노가다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점의 개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 문제 나왔을 때 점의 개수가 짝수면 그냥 호흡 한번 외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 이것도 출제 가능성 있는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어떤 개념 하나만 기억하시면 그냥 무조건 맞추는 문제니까 저거 따로 외워주시고 출제되기를 바라시면 되겠고 다음 21번 볼게요. 21번. 21번 보고 좀 시간이 나오면은 그 아까 내가 보라고 했던 그 예제 문제 그거를 조금 정리해 드리고 그런 거 딱 그렇게 한 번 딱 봤는데 문제 나와서 맞추면 그런 게 이제 진짜 기분 좋은 건데 자 21번 봐보시죠. 음. 그 짝수 중에서 각 자릿수 숫자가 2개 이상 같은 숫자를 구하여라. 자 21번입니다. 3회부터 짝수. 그, 요거는 이제 저기 뭐 대분류 중분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00으로 시작하는 게 있겠고 400, 500까지 있겠죠. 600까지의 숫자니까 600은 이거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네요. 아까 왜 생각 못했지? 600이라는 숫자는 이 조건에 부합이 되죠. 짝수고요. 2개가 같잖아요. 2개 이상 같은 그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는 분류해갖고 이제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짝수 중에서. 어, 각 자리의 숫자가 2개 이상 같은 수. 그러니까 2개가 같거나 3개가 같거나니까 짝수 중에서 각 자리가 다 싹 다 다른 거 그렇게 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모르니까요. 헷갈리네. 2개 이상 같은 개수를 구하라. 이게 답이 뭐였죠? 답이 39가 나오는데
되는 거 한번 구해볼까요? 300 중에 되는 거 아무거나 구해보면은 뭐 332? 두 개가 같으면서 짝수니까 이런 거 되는 거죠. 짝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두 개 이상 같은 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딱 세 개 다 다른 거 그거를 짝수 중에서 빼주시면 될 것 같네요. 짝수는 1위자리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300만, 딴 거 모르고 우리 300만 봐보자, 300. 300이 짝수가 되는 게 여기가 끝에가 이제 0인 경우죠. 그러면은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죠? 짝수? 그걸, 그러니까 그 전체 짝수를 셀 거예요. 그래서 뭘 뺄 거냐면 그 짝수 중에서 자릿수가 싹 다 다른 거를 뺄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 안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각 자릿수가 다 달라. 두 개 같아. 세 개 다 똑같이 생겼어. 세 숫자가 다 다르거나 둘은 같거나 셋이 똑같거나 이거죠. 이걸 세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구한 다음에 얘를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짝수의 개수를 구해보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 2, 4, 6, 여기 8, 여기 되겠죠. 5개가 되겠죠. 똑같은 숫자를 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짝수의 개수는 5 곱하기 여기 0부터 9까지 들어갈 수 있죠? 10개. 이렇게 50까지가 있겠죠. 3일 때 300, 400, 500. 총 150개가 있겠죠? 맞나? 150개가 있겠고, 그 다음에 600도 포함이죠. 네. 600도 포함이니까 600은 따로 세줄게요. 한 개. 600도 두 자릿수가 같으면서 짝수입니다. 되는 녀석이에요. 이따가 한 개 별외로 요거 해줄게요. 자, 그럼 150에서 각 자릿수가 다 다른 경우를 한번 빼줘 볼게요. 먼저 300에서 다 다른 경우. 여기서 만약에 이제 0이 선택이 됐다면 여기는 이제 3이 선택됐으니까 0하고 3을 제외한 8개. 근데 여기가 5개죠? 이렇게. 300일 때 이렇게 40개가 있습니다. 그럼 400일 때도 있겠고 500일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3개가 되겠죠. 120, 30개가 됩니다. 너무 많이 뺀 걸까요? 300, 400, 500. 이 개수. 400일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좀 끊어서 해보죠. 300이랑 500은 서로 홀수여서 이렇게 되는데 네, 곱하기 2를 해주시고요. 400일 때 좀 따로 빼줄게요. 그래서 이게 80이 빼지게 되고 400일 때 한번 봐볼까요? 400일 때 짝수가 되려면 역시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내가 빼주려고 하는 게 자릿수가 두 개 이상 같은 걸 빼주려고 다 다른 걸 빼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가 몇 개로 바뀌냐면은 5개가 아니라 4개로 바뀝니다. 4개. 그럼 얘하고 다르죠? 그럼 여기 이제 저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개에다가 5개가 아니라 4개에다가 여기는 8개. 32. 이러면 나오죠. 그래서 요걸 잘 판단하는 게 포인트죠. 요거. 그래서 112 빼주시면 38이 나오는데요. 아까 따로 세는 거 답이 3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이니까 두 개 같을 때, 세 개 같을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걸 내가 이제 6건의 방법으로 해봤고 경우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300만 볼게요.
300으로 세 개 숫자가 싹 다 같은 경우 없겠죠. 그 세 개 숫자 같으면 다 333 나와야 되는데 그 그러면 없잖아요. 아, 그 세 개가 몇 자? 그러니까 정곡법으로 해도 괜찮겠네요. 400일 때는 444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세 자리가 다 같을 때. 두 번째, 두 자리만 같을 때. 세 자리가 같을 때는 333, 5 안 되고 6도 안 되니까 444 이거 한 개 존재해요. 한 개 플러스 따로 빼놓고요. 결국 이제 두 자리가 같은 것만 세면 되는 건데 12자리하고 맞아요. 처음에 이렇게 풀었다. 12자리하고 같을 경우가 있겠고 12자리가 같은 경우가 있겠고 1위자리하고 이제 같은 경우가 있겠죠. 100위자리는 정해지니까. 그래서 300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얘는 그 1위자리하고 같으면 야단 나겠죠. 얘는 또 12자리하고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3, 3 이렇게 되고 여기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위자리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 4일 때도 4일 때도 4일 때는 좀 다르겠고 5일 때도 역시 12자리하고 같은 거는 저기 괜찮죠? 여기 5개가 있는데 5개, 5개 1위자리하고 같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12자리하고 같은 경우 여기 4 저기 뭐야 3개짜리 여기 묶어서 세는 근데 2개짜리니까 4를 제외한 4개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1위자리하고 이렇게 같은 경우도 괜찮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개가 있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여기 몇 개가 있나요? 9개, 아니 10개가 있죠? 아니 그 9개가 있죠? 4를 빼야 되니까 2개만 같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00 하나 그러면은 개수가 좀 비는데 1위자리와 같을 때 9개 별로 나눠서 세 자리가 같은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안 그러면 짝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한 개 세주시고 그래서 2개만 같을 수가 있는데 300, 400, 500, 600일 때로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은 300일 때는 1위 자리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홀수가 나와버리니까 12자리 같아야 되니까 여기 짝수가 나오는 거 5개. 근데 5도 똑같겠죠? 5개. 그 다음에 이제 4가 되는 건 12자리랑 같을 수도 있고 1위 자리랑 같을 수도 있고 12자리랑 같으면 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짝수여야 되니까 그 5개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 나왔으니까 4개라고 해야 되겠죠. 얘가 요거 되는 경우에도 그 10개인데 4를 빼야 되니까 9개 되겠죠. 그러면 개수가 좀 많이 비는데요. 뭐가 빠졌을까요? 한번 보정해 보실까요? 10하고 13이랑 이것도 한 개니까 개수가 많이 비는데 어디서 빠진 걸까요? 한번 보정해 보실래요? 이 문제에서는 이제 1분 정도만 더 쓰고 좀 넘어가 볼게요. 좀 루즈해지니까. 자, 3일. 아, 이게 꼭 3이랑 안 같아도 되는 거죠? 얘네 둘이 같아도 되는 거죠? 이게 빠졌죠? 네. 얘네가, 그러니까 여기는 짝수가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300대에서 세주시면은, 그러니까 같은 게 이렇게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은 경우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같은 경우 방금 셌으니까 이렇게 같은 경우 얘가 짝수니까 짝수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5개 결정. 파란색으로 쓸게요. 5개. 얘도 똑같이 5개겠죠? 얘는 그 얘네 둘만 똑같을 수 있으니까 얘네 둘만 똑같아야 되니까 4는 피하고요. 4개겠죠? 4개. 파란색 다 더하시면 14고요. 하얀색 더하시면은 난잡하긴 한데 10, 24, 25고요. 39가 또 나오긴 합니다.
그냥 분류하는 문제고요. 다음에 19번이 가장 좀 핫했고 23번. 네, 23번이랑 네. 23번에 영상을 또 남겨주긴 했는데 또 질문했던 거. 절대값의 기본은 저기 경우 나누는 거잖아요. 요거는 x가 음수기 때문에 요거 이미 결정이 됐죠.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1,0을 시그니처 포인트로 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뒤집어진 이런 그래프 나오는 거 요거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여기 x가 양일 때 두 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0, 1, 2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나옵니다. 얘는 요걸로 결정이 됐어요 이미. 요것만 결정 지으시면 돼요. 요것만. 자, x가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 넣어서 여기 마이너스 1로 상수함수고요. 해구간은 여기다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때만 좀 이런 모양을 신경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1,1을 시그니처 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양수 부분. 찐 k가 얼마야? 음수니까 증가하는 모양 되겠죠. 네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이 기하 상황에서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자, 요거는 정점이 몇인가요? 0, 마이너스를 정점으로 하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점에서 기울기만 뺑글뺑글 바뀌는 거예요. 그 정점 찾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점은 이제 항등식, m에 대한 항등식 세워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세워볼게요. m의 값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0,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울기만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점에서 만나는 기하학적인 상황이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게 시작이 돼서 그게 이제 기울기가 좀 클 때고요. 기울기가 더 작아졌을 때. 요 사이가 되겠죠? 조심하실 점이 이제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는 그때가 그 순간도 세 점이 되니까 폐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접할 때는 개구간이 되겠죠. 그 누구와 접할 때?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요 녀석과 접할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인계점이 됩니다. 각각 계산을 해보죠. 자, 먼저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는 m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폐구간이어야 되고요. 그때의 기울기가 저기 뭐야? 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큰 거. 왜냐면 기울기가 절대값이 작잖아요. 네, 음수니까. 네, 그 부호 조심하시고. 자, 이거 접할 때는 이제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요거 해주시면 되겠고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에 m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4분의 d를 써주시면은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3 m 제곱이 잠깐만요. 0이다. 요거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2m 제곱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근의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저기 짝의 공식 써주시면은 m은 어떻게 되죠? 2분의 여기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여야 돼서 결국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이 녀석이 이제 더 작을 때고 그때보단 개구간 마이너스 1 폐구간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입해 주면 다 3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종고 동영상 참고해보고 현장 강의로도 한번 볼게요. 네. 24번도 있었니? 24번까지. 서로 두 점에서 만나본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는 무리함수고 하나는 이제 유리함수인데, 네, 봐보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A가 양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2A가 여기 있겠죠. 여기 이제 저거의 시그니처 포인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주시면은
플러스 2a 제곱이어서 찐 k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그 증가하는 개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를 시그니처 포인트로 하고 x에만 마이너스니까 왼쪽을 향하는 왼쪽 위를 향하는 그런 녀석일 거예요. 0, a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니까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또 모르니까 임의로 정해서 파란색으로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서로 다른 이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점의 위치가 현재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x가 0일 때 이 녀석의 y좌표는 몇이냐면 중요한 녀석이니까 이 녀석은 a분의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파란색이 만약에 요거보다 더 아래에 있다면 철컥철컥 두 점에서 만나는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1의 a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같은 위치에 있어도 괜찮겠죠? 근데 이미 두 점이니까. 그리고 이제 a가 양수일 때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음수일 때 상황도 또 따로 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양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a가 양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요거니까 자, 전부 다 작은 거. 그럼 이거 근해 공식 써갖고 저거 하시면 되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니까 루트 3 여기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a 값을 정리해 보시면은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그게 뭔가요? 음수죠. 음수가 아니죠? 네. 이게 1.7이니까.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둘 다 양수예요.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찾은 거예요. 이 범위.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자 시험 1분 남아서 지금 다 빨리 덮어 빨리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네. 네. 그러면 우리 입장이 편한 거죠. 그럼 근데 그것까지 우리 입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A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시그니처 포인트가 여기로 옮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은 증가하는 개항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게 되겠고요. 이렇게 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겠죠? 얘가 양수라고 해도 얘가 여전히 음수일 수도 있고 여기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녀석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 판단까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뭔가 그래프 그려서 이러면 되겠네 안 되겠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런 힘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런 추론 능력이 그래서 내신에서는 그 정도가 좀만 돼도 이제 특을 치고요. 네. 더 많은 이제 다른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세종고 이렇게 조금 심화를 하고 시간 적절하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카톡에서 좀 또 딸기 질문 줬던 거 그거 봐주고 그- 그래서 좀 영상이 가끔가다 좀 누락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찍는데 예를 들어 그날 갑자기 이제 좀 노트북 메모리 문제나 뭐 하여튼 뭐 기타 제반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왠지 가끔 좀 녹화를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녹화해 주시면은 아니 요구를 해 주시면은 다시 녹화를 해서 드릴 테니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영상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좀 이렇게 신속한 설정은 아닌데 교점 중 x좌표가 양수인 개수. 그래서 저거를 내가 역시 k가 또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볼게요. 그 정수 k라고 했고, 시그니처 포인트는 각각 0, k. k가 이것도 양수일 때 생각해 볼게요. k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세 가지 경우. 그래서 그 실제 거기 저기 뭐 영상 풀이랑 비슷한데 0, k. 그러니까 이쯤에 별표원. 그러니까 여기 1번, 여기 2번 별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 k잖아요. 그러니까 1, k니까 여기에 이제 별표 2 이렇게 있어요. 시그니처 포인트가. 그럼 저게 찐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증가하는 개형이겠죠. 그래서 근데 x좌표가 양수인 것만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그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얘는 요것만. 그다음에 얘는 이 시그니처 포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찐 k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거, 이렇게 감소하는 거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두 점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겠죠? 자, 이번에 k가 음수인 경우를 내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k가 음수라면 여기 있는 플러스 k가 고스란히 여기 여기로 이동하겠죠. 네, 여기 있는 그 k가 또 여기로 고스란히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별에 대해서 또 이제 찐 k가 저기 감소니 여기 양수에서 감소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잘려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이 파란색에서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게 되겠죠. 이때 한 개. 이해되실까요? 이때 두 개였나요? 네, 이렇게. 마지막 대망의 k가 0일 때. k가 0이라면은 이 별표도 여기로 떨어지고 이 별표도 여기로 떨어져서 별표 1, 별표 2 될 거예요. 이 별표 2만 찐 k가 이제 양수니까 감소니까 요렇게랑 여기서 감소하다가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별표 1일 때는 이제 증가하는 그 개형이었으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자, 복잡하지만 빨간색만 보시면 되거든요. 역시 한 개만 나오게 돼요. 한 개. 자, 그럼 이제 기억해 보죠. 212를 그 세 개 조합해서 4가 될 수 있는 거는 금방 판단할 수 있죠. 양수가 한 개일 때. 그래서 양수가 한 개가 나오는 경우만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는 양수가 아예 안 나오죠. 마이너스 1일 때는 한 개 나오죠. 0일 때는 양수가 두 개 나오죠. 그럼 벌써 4를 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네. 똑같은 논리의 풀이를 영상으로 담아놨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K 값을 분류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저렇게 K 분류하는 것 자체가 뭐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엄청 부담스럽겠죠. 근데 그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스무스하게 돼야 하는 건가 훈련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 다른 추가 질문 있으면 지금 주시면 되겠고 어, 없으면은 아까 그걸 볼래요. 노트. 노트에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약간 외워가는 그런 느낌이고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있으면 혹시 저기 남겨주면 다음 시간이나 저기 간단한 건 영상으로 바로 남겨줄게요. 자의에서 추가 질문 있는 거는. 이렇게 풀어보시고 지금 내가 이제 문제집 하나, 우리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문제집 하나 더 줬잖아요. 거기서 오늘 배웠던 그런 문제 경우의 수 이렇게 단원 뒤져보면서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탐독식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그 이런 설정이에요. 그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꼭지점이 하나만 저렇게 공유하는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굉장히 좀 낯선 도형의 이제 형태죠. 그래서 팔각형 안에서 저렇게 이런 삼각형, 이런 중인 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는가 그걸 세는 문제로 난이도가 이제 최소 상 이상이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여기 정리가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뽑으면 답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 내가 여기 있는 점들이 있잖아요. 점이 팔각형이니까 8개의 점이 있죠. 8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어떤 2개는 변을 구성하고 어떤 2개는 대각선을 구성하고 이 경우의 수가 둘 중에 하나죠. 그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 대각선이 되는 경우를 구하는 건데,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 핵심 그 발문은 그 팔각형의 꼭지점 중에 한 개의 꼭지점만 공유하는 요게 포인트거든요. 한 개의 꼭지점만 공유하는. 그냥 대각선을 서로 다른 대각선을 다 구할 때는 대각선 하나마다 2개의 꼭지점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니까 대각선을 3개 그으면 6개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발문처럼 한 점만 공유를 하게 되면 하나가 양다리를 걸치게 되니 5개만 필요하게 되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5개만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8개 중에서 이제 그 5개를 고르시면 되는데, 자,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이 납득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5개가 골라졌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내가 말할 결론은 저 5개가 부합되는 조건에 부합되는 삼각형이 딱 한 개만 나오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공유하는 그 꼭지점을 A로 잡았을 때 딱 한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봐볼게. 선택된 것 중에 A하고 이웃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있죠. 저 이웃한 녀석들은 절대로 그 이런 식으로 A로의 대각선을 뽑으면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웃에 있으니까 대각선이 아니라 변이 돼서 안 되겠고, 얘도 선생님 얘는 대각선 잘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겁니다. 뽑힌 애들 중에서 이웃한 녀석들 있죠. 꼭 바로 옆에가 아니라 이렇게 뽑힌 애들 중에서 이웃한 애들. 걔네들과 얘를 그냥 양다리라고 할게요. 그 양다리 친구가 연결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경우가 안 나오는 거를 다 깨작질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녀석과 요 녀석, 그러니까 요 녀석이 안 되는 건 했고, 그래 알겠어요. 이 녀석 뺄게요. 얘랑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그럼 남겨진 두 녀석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양다리가 한 명 더 나왔네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더 의심스러운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 뒤져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 그냥 외우시길 바래요. 네, 다른 거 어차피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5개가 뽑혔잖아요. 근데 2개가 나가리가 되잖아요. 이 나머지 2개는 무조건 얘랑 연결이 돼야 되고, 나머지 2개끼리, 야, 우리는 왜 A가 우리를 싫어하냐? 우리 서로 위로해주자.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딱 한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답이 요겁니다. 요거. 일단 8개 중에 5개를 고르면 무조건 되는 경우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야, 양다리 걸칠 사람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네, 요게 답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거기 뭐 텍스트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막 기출 문제로 돌려 나오듯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일단 좀 빠르게 속성으로 간 거고, 뭐 빠르게 변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요.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죠. 문제를 이해시켜 드리자면은 이렇게 A부터 B까지 가는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이 있는데 이제 여기 홀을 n등분을 할 거래요. n등분 했을 때 이렇게 n등분한 점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때 그 등분의 개수가 5등분이 됐을 때, 지금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의 개수. 벌써 이게 눈이 돌잖아요. 왜냐면은 이 그림 자체만으로 난 지금 뭔지 눈이 이렇게 되는데, 뭔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데, 사각형의 개수를,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포인트가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겁니다. 패러프레이징. 사각형이 나오는 거를 조금 더 납득에 가는 그런 말로 전환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은 어떠한 경위로 나오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각형이 특정되기까지는 5등분 되기 위해서 4개의 점이 있었는데, 여기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 점이라고 할게요. 이 사각형이 특정됐던 이유는 2번 점이랑 3번 점이 사용이 됐기
되고, 그러니까 2번 점이 사용이 되면 요렇게가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저렇게 잘리기 위해서는 또 3번 점이 사용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번을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꼭지점을 선택하는 그걸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꼭지점. 그거를 연습을 해볼게요. 빨간색 빗금친 녀석은 내가 저 삼각형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그 등분을 해서 나오게 되는 이 점들의 개수를 선택하는 걸로 저기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좀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 중에서 3개의 점을 뽑으면 크게 일단 사각형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둥둥 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이 변을 건드리는 거, 그 변조차 안 건드리는 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변을 하나 건드리는 녀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여기 4C3 이렇게 됩니다. 왜 4C3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4개의 점 중에서 이렇게 3개를 고르게 되면요. 그, 그 그림이 네. 그 선택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원주각을 다 연결을 시켜줘 볼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갑자기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 4개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 이 3개짜리가 조금 더 잠깐만. 그래서 이제 5개가 A5가 5개라고 이제 예시를 줬잖아요. 그 A5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거를 갖고 예시를 드는 거거든요. 왜 5등분이 됐을 때 사각형이 5개가 나오는지 그 과정을요. 그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 4C3 더하기 4C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컨비네이션? 어떻게 됐었죠? 2개가 똑같고 얘가 하나 차이면 큰 거 갖다 쓰고 같이 하나 올라가고 이거 기억나세요? 컨비네이션에서 가장 중요했던 공식. 네. 저렇게 해서 5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그 저게 점이 4개였었잖아요. 4개에서 5등분이 됐던 건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그 A10. 그러니까 10등분이 됐을 때죠. 10등분이 되려면 점이 9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9C4, 9C3 이렇게 돼서 10C4 요게 이제 답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C4가 답이고요.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4C3이 어떻게 사각형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이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4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점 4개 중에 3개를 고르면 그 원의 둘레와 한 점을 공유하는 사각형의 개수가 되는 이유. 3개를 고르면 그러니까 이 4개는 쉬운데 자, 4개를 고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사각형의 변이 4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있어야 이 변, 이 변을 얻을 수 있겠죠? 이 변이 필요하잖아요. 이 변이 필요하잖아요. 얘가 있어야 되고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떠 있는 녀석의 특징은 4개의 변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점이 이렇게 4개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즉 4개가 골라져야지 가운데 있는 녀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4C4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4C3은 똑같이 그걸 보면 되겠죠. 저 경우에만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각형이 이제 저기 4C3의 개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 자, 얘는 이제 요 변과 요 변이 필요하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이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변과 이 변이 필요하죠. 이 변이 그어지려면 얘가 필요하겠죠. 그럼 됐잖아요. 얘는 얘 때문에 어차피 골라졌으니까. 그렇게 변을 중심으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4개 중에서 점 3개를 골라갖고 요 점, 요 점, 요 점이 골라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3점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 점과 이 점에 의해서 요 변과 요 변과 요 변이 그어졌잖아요. 그리고 요 점 선택에 의해서 요 변이 그어졌잖아요. 근데 요 점에 의해서 이 변도 그어졌잖아요. 이 사각형이 카운트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 한 개만 더 해보고 마치죠. 이게 뭐야? 그렇다면은 이제 요렇게 생긴 사각형은 4C3함에 왜 포함이 되는 걸까요? 변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변하고 요 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요 점의 선택에 의해서 이 변은 가져오게 됐죠? 그러면 요 변을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얘까지 선택돼서 이렇게 골라주시면은 이 빨간색 삼각형을 고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점 중에서 세 개를 고르는 게 저런 식으로 하나의 점을 공유하는 사각형을 고르는 거랑 매 한 가지 똑같은 거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대체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네, 마지막 좀 외는 걸 돌리고 아마 그 고난이도 문제집이나 다른 저기 뭐야 내신 모고 보면은 저 문제가 수록되는 걸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 출제율 높은 거라서.